다솜처럼. 이곳은 외로움 속에 피어나는 시니어의 사랑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곳입니다. 삶의 끝자락이 아닌 또 다른 시작점에서 만나는 따뜻한 연애. 오늘도 다정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세계 축구의 황제라 불리며 전 지구인의 사랑을 받았지만 정작 자신의 사랑은 2번의 실패로 상처가 깊었습니다. 75세, 대부분의 사람들이 삶의 마무리를 준비하는 나이에 그는 3번째 사랑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에드송 아란치스 두 나시멘투, 우리가 아는 펠레입니다. 오늘은 축구왕제 펠레와 그의 3번째 부인 마르시아 아오키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중에 나는 이미 너무 늙었어, 이제 사랑은 젊은이들의 것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펠레와 마르시아의 이야기는 그런 생각들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보여줍니다. 1980년대 뉴욕의 어느 화려한 파티장. 축구계의 전설 펠레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 시절 그는 이미 현역에서 은퇴한 후였지만 여전히 세계 어디를 가도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스타였습니다. 그런 그의 눈에 한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마르시아 시벨리 아오키. 일본계 브라질 여성인 그녀는 사업가로서 당당하고 우아한 모습으로 파티장을 걸어다니고 있었습니다. 검은 머리카락이 어깨선을 따라 우아하게 흘러내리고 동양적인 미소 뒤에 숨겨진 지적인 눈빛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녀는 말수가 많지 않았지만 한마디 한마디가 깊이가 있었고 무엇보다 펠레를 바라보는 눈에는 축구왕제라는 명성이 아닌 한 사람의 남자 에드송을 보려는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펠레는 그날 밤 마르시아와 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축구 이야기가 아닌 삶에 대한, 꿈에 대한, 그리고 가족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마르시아는 펠레의 말을 경청하며 때로는 미소 짓고 때로는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에게는 상대방을 편안하게 만드는 특별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친구가 되었습니다. 1980년대부터 2010년까지 무려 30년 동안 펠레와 마르시아는 친구로 지냈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펠레는 2번의 결혼과 이혼을 겪었고 마르시아 역시 자신만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가끔씩 만나 안부를 물으며 우정을 이어갔습니다. 잠깐 여기서 생각해 보세요. 30년이라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30년이 어떤 의미인지 말입니다. 그 긴 시간 동안 두 사람이 끈끈한 우정을 유지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의 씨앗이었던 것입니다. 2010년 상파울루의 한 고급 주거지역. 펠레는 70세였고 마르시아는 44세였습니다. 운명이라는 것이 정말 존재한다면 그날 그 엘리베이터에서 일어난 일이 바로 그것이었을 겁니다.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던 두 사람이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쳤습니다. 30년 만에 우연한 재회였습니다. 펠레는 마르시아를 알아보자마자 환한 미소를 지었고 마르시아 역시 반가운 표정으로 그를 맞이했습니다. 마르시아, 정말 오랜만이야. 펠레, 아니 에드송, 정말 반가워요. 그 짧은 대화 속에서 뭔가 특별한 것이 흘렀습니다. 30년 전 뉴욕에서 느꼈던 그 따뜻한 감정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두 사람 모두 인생의 쓴맛과 단맛을 다 경험한 후였고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깊은 이해와 성숙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자주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커피 한 잔을 마시며 나누는 대화, 상파울루의 아름다운 공원을 함께 걷는 산책, 그리고 조용한 레스토랑에서의 저녁 식사. 모든 것이 자연스럽고 편안했습니다. 펠레는 마르시아와 함께 있을 때 축구왕제가 아닌 평범한 남자 에드송이 될 수 있었습니다. 마르시아는 그런 그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녀는 펠레의 과거 실패담을 들어주었고 때로는 따뜻한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녀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이해하고 공감하고 함께했습니다. 마르시아는 키가 크지 않았지만 고든 자세로 걸었고 항상 우아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깊고 따뜻했으며 웃을 때면 눈가에 작은 주름이 생겼는데 펠레는 그 주름마저도 아름답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말할 때 손짓을 많이 하는 편이었고 진지한 이야기를 할 때는 살짝 고개를 갸웃거리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두 사람은 상파울루 외곽의 작은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브라질의 따뜻한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고 카페 안에는 잔잔한 보사노바 음악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펠레는 마르시아의 손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그 손을 잡았습니다. 마르시아, 나는 너와 함께 있을 때 정말 행복해. 마르시아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그래요, 에드송. 당신과 함께 있으면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몰라요. 그 순간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무언의 약속을 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 사랑에는 시기가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 잠깐만요.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혹시 에이, 저 나이에 무슨 사랑이야 라고 생각하신 분이 계신가요? 아니면 나도 저런 사랑을 해보고 싶다고 생각하신 분이 계신가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고 계시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더 많은 분들이 이런 따뜻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펠레와 마르시아의 연애는 젊은 연인들의 그것과는 달랐습니다. 격정적이거나 드라마틱하지 않았지만 그 대신 깊고 안정적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과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고 미래에 대한 무리한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현재 이 순간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펠레는 마르시아에게 브라질 각지의 아름다운 곳들을 보여주었습니다. 리우데자네이루의 코파카바나 해변에서 일몰을 함께 바라보며 이과수 폭포의 웅장함 앞에서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마르시아는 펠레에게 일본 문화의 아름다움을 알려주었습니다. 차 한 잔을 마시는 것조차 명상이 될 수 있다는 것, 작은 것에서 큰 행복을 찾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은 상파울루의 한 일식당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펠레가 젓가락질을 서툴게 하자 마르시아가 웃으며 올바른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렇게 에드송, 젓가락은 연필을 잡듯이. 하하, 축구공은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는데 젓가락 두 개를 못 다루다니. 괜찮아요. 처음엔 다 그래요. 연습하면 돼요. 그 순간 펠레는 깨달았습니다. 마르시아는 그의 서툰 모습도 비웃지 않고 인내심을 가지고 가르쳐 준다는 것을. 이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의 모습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2012년부터 공개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펠레가 공식 행사에 참석할 때마다 마르시아가 함께했고 사람들은 서서히 이 아름다운 커플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세간의 관심보다는 서로에게만 집중했습니다. 마르시아는 펠레의 건강을 세심하게 챙겼습니다. 그의 식단을 관리하고 규칙적인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펠레 역시 마르시아의 사업을 응원하며 그녀가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조언자 역할을 했습니다. 2016년 7월 9일 브라질 상파울루주의 해변 도시 과루자. 그곳에서 펠레와 마르시아의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펠레는 75세, 마르시아는 50세였습니다. 결혼식장은 소박하지만 아름답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하얀 꽃들로 장식된 제단 앞에서 펠레는 흰색 셔츠와 베이지색 바지를 입고 서 있었고 마르시아는 우아한 화이트 드레스를 입고 그의 곁으로 걸어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고 펠레의 눈에는 감격의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마르시아, 당신과 함께 인생의 새로운 챕터를 시작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합니다. 에드송, 당신과 함께라면 어떤 미래든 두렵지 않아요.
친지와 친구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두 사람은 서로에게 평생의 사랑을 약속했습니다. 그 순간 모든 참석자들의 눈에는 감동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나이를 뛰어넘은 진정한 사랑의 모습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혼 후 두 사람의 일상은 더욱 아름다워졌습니다. 매일 아침 마르시아가 끓여주는 따뜻한 차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하고 저녁에는 함께 산책을 하며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나누었습니다. 펠레는 마르시아에게 자신의 축구 인생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마르시아는 펠레에게 일본의 전통과 철학을 알려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여행도 많이 했습니다. 일본을 방문해 마르시아의 가족들을 만났고 유럽의 여러 도시들을 돌아다니며 늦은 신혼여행을 즐겼습니다. 어디를 가든 두 사람은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아름다운 것은 두 사람이 일상에서 보여준 작은 배려들이었습니다. 펠레가 몸이 아플 때 마르시아가 밤새 곁에서 간병했고 마르시아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 펠레가 조용히 그녀의 어깨를 안아주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알아주는 그것이 바로 성숙한 사랑의 모습이었습니다. 2022년 12월 29일 펠레는 8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암 투병 끝에 맞은 안타까운 이별이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순간까지 마르시아는 곁을 지켰습니다. 펠레에 관해 묵주를 얻는 마르시아의 모습은 온 세상을 울렸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슬픈 결말로만 봐야 할까요? 두 사람이 함께한 12년의 세월, 그 시간 동안 나눈 사랑과 행복, 현대 심리학의 관점에서 보면 펠레와 마르시아의 사랑은 안정 애착의 완벽한 사례입니다. 서로를 신뢰하고 의지하며 안정감을 느끼는 관계였습니다. 이는 어린 시절의 애착 경험이 아닌 성인이 되어 스스로 만들어낸 건강한 애착 관계였습니다. 두 사람의 사랑이 아름다운 또 다른 이유는 서로의 독립성을 존중했다는 점입니다. 마르시아는 자신의 사업을 계속했고 펠레는 자신의 사회적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서로에게 완전히 의존하거나 간섭하지 않으면서도 깊은 유대감을 유지했습니다. 사랑은 단지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일 뿐입니다. 펠레와 마르시아의 12년, 그 시간은 그들에게 충분했습니다. 길고 짧음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깊고 진실하게 사랑했느냐의 문제였습니다. 이제 우리 이야기의 끝자락에 다다랐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마음속에 피어날 사랑의 새로운 가능성, 그것이 바로 오늘 이야기의 진짜 선물입니다. 삶의 어느 구석이든 따뜻한 눈빛 하나로 시작된 사랑은 분명 존재합니다. 오늘 이야기 당신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다솜처럼 이곳은 언제나 당신의 마음에 한 줌의 따스함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